이번 강의에서는 컬렉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컬렉트가 아니고 컬렉터입니다. 우선 이북 리스트를 생성하고 6권의 이북들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북 리스트를 스트림으로 변환한 다음에 책 금액이 5만보다 작은 5만원 미만인 책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스트림을 반환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북 인스턴스의 타이틀로만 이루어져 있는 스트림으로 다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컬렉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트림을 리스트로 변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전 강의에서는 이 컬렉트 메소드의 아규먼트가 3개가 필요했었죠. 근데 컬렉트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오버로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컬렉터스 클래스에 있는 toList 메소드나 toSet 메소드 등이 반환해주는 컬렉터를 이용해서 스트림에서 다른 컬렉션으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이름 뒤에 s가 붙어 있으면 그 해당 인터페이스나 클래스를 도와주는 헬퍼 메소드들이 모여있는 클래스다 라고 했었죠. 이 컬렉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컬렉터를 반환하기 위한 여러 메소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java.util.stream 패키지로 이동을 해보시면 이 컬렉터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들은 이 5개의 추상 메소드를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파라미터 3개짜리인 컬렉트를 사용할 때 서플라이어와 어큐뮬레이터 그리고 컴바이너를 사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컬렉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는 이 서플라이어, 컴바이너, 어큐뮬레이터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collectors.toList가 반환해주는 컬렉터는 서플라이어와 어큐뮬레이터 그리고 컴바이너 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 1개짜리인 컬렉트 메소드는 입력받은 컬렉터에 해당 메소드들을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서플라이어 따로 입력하고 어큐뮬레이터 따로 입력하고 컴바이너를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컬렉터 인스턴스만 넘겨주면 컬렉트 내에서 컬렉터 인스턴스에 있는 각각의 메소드들을 호출을 해서 리스트나 셋이나 이런 다른 컬렉션으로 변환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서플라이어와 어큐뮬레이터, 컴바이너가 캡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코드는 5만원 미만인 책들의 제목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리스트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는 제네릭스에 보면 스트링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스트림을 사용을 하니까 how에 대한 것은 각 메서드들이 알아서 해주고 있죠. 그 메서드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각 기능들이 추상화되어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추상 메서드와는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set으로 변하는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북 리스트를 스트림으로 변환을 하고 5만원 미만인 책들만 가져오도록 필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타이틀로만 이루어져 있는 스트림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set으로 바꿔서 리턴하는 코드가 됩니다. 방금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이 how는 각 메서드들로 추상화가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what, 무엇을에 대한 람다식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형 프로그래밍, 그 중에서도 이런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사용을 하니까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5만원 미만인 파이썬 기본 문법인 책이 원래 3권인데 셋이기 때문에 중복 처리가 돼서 하나만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맵으로 변환하는 컬렉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컬렉터스 클래스에 있는 그룹핑 바이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맵에서 키로 사용할 메소드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북들의 카테고리가 반환이 되겠죠. 그러면 카테고리가 랭귀지인 책들은 키가 랭이 되고 또 카테고리가 앱인 책들은 키가 앱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값으로 저장을 할 때 랭귀지 카테고리에 소속되어 있는 이북들의 리스트를 값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앱 카테고리에 소속되어 있는 이북 리스트를 또 값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핑 바이를 이용을 하면 해당 메서드가 반환하는 값을 키로 사용을 하고 같은 키인 요소들을 리스트에 담아서 그 리스트를 밸류로 설정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맵에는 이 포이치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이 메서드를 사용하면 우리가 예전에 맵에 있는 데이터들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map.entryset 해서 set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해당 set으로부터 이터레이터를 얻어오고 이런 식의 어떻게 가져올 건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은 우리가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포이치 메서드에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리 만들어 둔 겁니다. 무엇을 출력할 건지만 람다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람다식의 파라미터는 by consumer 타입입니다. consumer는 소비자니까 파라미터로 입력만 받고 리턴을 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타입이라고 했었죠. 근데 앞에 by가 붙어 있으니까 파라미터 2개 받고 리턴하지 않을 때 사용을
하는 펑셔널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포이치 메서드는 지금 바이 컨슈머 타입의 람다식을 입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때 파라미터를 두 개 봤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가 키고 두 번째 파라미터가 밸류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키가 출력이 되고 줄바꿈을 한 다음에 밸류는 아까 리스트였죠. 이북들이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였기 때문에 앱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이북들만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 다음 키인 랭을 출력하고 랭에 매핑된 리스트가 출력이 되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 있죠. 이번에는 maxBy입니다. 리스트를 스트림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컬렉트에 collectors.groupingby를 이용해서 컬렉터를 넘겨주면 맵을 반환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키를 카테고리를 키로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또 아규먼트가 하나 더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규먼트로 collectors.maxby 메소드를 호출하면 각 이북들의 프라이스 중, 책들의 금액 중에 가장 높은 책을 반환하는 컬렉터를 리턴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루핑 바이를 이용했을 때 카테고리를 키로 둔 이북의 리스트를 밸류로 값으로 매핑을 해서 반환을 하지만 맥스바이를 사용을 했을 때는 랭 카테고리 중에 금액이 가장 비싼 이북 인스턴스를 반환받을 수 있고 또 앱 카테고리 중에 가장 금액이 비싼 이북 인스턴스를 매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맵의 제너릭스를 보시면 키는 카테고리인데 밸류가 리스트가 아니고 이북인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맥스바이는 그냥 이북을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옵셔널에 담은 상태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옵셔널 이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루핑 바이는 아규먼트를 하나만 입력을 해도 되지만 형태를 좀 바꾸고 싶다면 두 번째 아규먼트로 컬렉터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컬렉터스에 있는 맥스바이도 마찬가지 컬렉터를 리턴하기 때문에 맥스바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맥스바이는 해당 요소들 중에 가장 큰 값을 반환할 수 있는 이 컬렉터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맥스바이에 들어오게 될 이 아규먼트는 컴퍼러터를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퍼러터를 구현한 람다식을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컴퍼러터에 있는 comparing int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비교가 필요한 값을 반환해주는 람다식을 입력을 해주면 각 책들의 프라이스로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컴퍼러터를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컴퍼러터로 maxby 메소드는 모든 책들을 비교를 해서 가장 금액이 큰 이북의 인스턴스를 밸류로 매핑을 해주는 거죠. 그때 그 밸류는 옵셔널에 담은 상태로 매핑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맵에 있는 포이치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당 맵의 키와 밸류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밸류는 지금 옵셔널이기 때문에 그 옵셔널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북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optional.get 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야 이 이북이 리턴이 돼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앱 카테고리에는 리눅스 이북이 가장 비싸고 랭 카테고리에는 자바 기본 문법이 가장 비싸게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렉팅 엔드는 우선 이북을 스트림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맵을 반환받기 위해서 그루핑 바이를 호출했습니다. 카테고리를 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규먼트로 컬렉터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collectors.collectingandThen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이 두 람다식을 차례대로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컬렉터를 반환하게 됩니다. 좀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북들의 금액 중에 가장 비싼 이북을 반환을 받겠죠. 이 리턴된 값을 이용해서 바로 optional.get을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이북 카테고리별 옵셔널 이북이 매핑이 돼야 되는데 이 optional.get을 이용해서 옵셔널에 감싸져 있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이북을 바로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는 옵셔널 이북이 아니라 그냥 이북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ollecting and then 메소드를 사용하면 두 개의 람다식을 연속적으로 실행을 해야 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결과를 출력할 때 v.get이 아니라 v만 출력해도 이북이 바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 매핑 메서드는 스트림의 맵과 유사합니다. 이북이 저장되어 있는 스트림을 그냥 set으로 변환하기만 하면 된다면 collectors.toset만 입력을 하면 될 겁니다. 이 collect 메서드에 collectors.toset으로 입력을 하면 스트림이 set으로 변환이 되겠죠. 하지만 매핑을 사용을 하면 이 스트림에 저장되어 있는 이북들의 타이틀로만 이루어져 있는 set으로 변환해서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collect에 collectors.toset만 입력을 하게 되면 스트림에 있는 요소들이 set으로 변환만 되겠죠. 하지만 이 매핑을 사용을 하게 되면 스트림에 있는 이북들의 타이틀로만 이루어져 있는 set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그룹핑 바이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북 리스트를 스트림으로 변환을 하고 키를 카테고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원래 같은 카테고리에 소속된 이북들의 리스트가 밸류로 매핑이 되죠. 하지만 collectors.mapping을 사용해서 이북 인스턴스들이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가 아니라 같은 카테고리의 이북 제목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리스트를 밸류로 매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북 카테고리의 리스트 이북이 아니라 리스트 스트링인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코드를 그룹핑하거나 축소시키거나 변환되는 코드들이 중첩되어 있을 경우에 멀티레벨 리덕션이라고 하고 다운스트림이라는 용어로도 설명을 합니다. 근데 뭐 이 용어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포이치 메소드를 이용해서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타이틀들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리듀싱 연산자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스트를 스트림으로 변환을 하고 컬렉트를 이용해서 지금 맵으로 생성을 하고 있죠. 키는 카테고리로 사용을 하고 값을 리듀싱 메소드를 이용해서 축소된 결과를 매핑할 겁니다. 이때 첫 번째 아규먼트를 identity, 그래서 시작되는 초기 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규먼트로는 어떤 값으로 단일 결과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연산으로 단일 결과를 만들 것인지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책들의 금액을 인테저 클래스에 있는 sum 메소드를 이용해서 전부 합하는 겁니다. 그때 합할 때 비어있는 변수의 초기 값은 0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값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 값이 더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0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매핑된 결과를 보시면 카테고리별 총합이 매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별 책 총액이죠. 결과를 보시면 앱은 총 7만원이고 랭은 총 15만 1,000원이 출력이 됐습니다. 이 선언형 프로그래밍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까지 계속 명령형 프로그래밍으로 배웠었죠. 하지만 명령형 프로그래밍도 사용을 해야 되고 선언형 프로그래밍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언형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 스트림에 대한 예제나 문제들도 좀 많이 찾아보시면서 반복 학습을 좀 많이 하시면 자연스럽게 숙달이 될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패러렐 스트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